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모두텍스 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송금표 세무사님하고 우리 이래현 세무사님 개업 연차가 어느 정도 된 개업 세무사다 보니까 여러 난감한 상황을 거치시고 그걸 또 해결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세무사들이 실무에서 겪는 난감한 상황 월드컵 8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고집할 때, 일단 저희가 하는 일에 비해서 낮은 수수료를 요구를 할 때 한마디로 짜장면 값을 내고 탕수육을 먹는 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탕수육에 대한 서비스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비유가 아주 좋네요. 네, 우리가 전가복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휴 없이 힘겹게 일할 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일이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돈이 된다는 거니까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같은 생각인데요. 연휴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항상 즐겁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연휴에 나 혼자 일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분명. 그렇죠. 그러시죠? 혼자 규모가 또 크면 클수록 세무사분들이 워라밸을 더 잘 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저희 세무사 시장 상황에서는 좀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고집할 때는 인건비는 점점 직원 인건비는 올라가고 맞습니다. 낮은 수수료는 저희 생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고집할 때가 고객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조금 더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네요. 네, 그러면 둘 중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고객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고집할 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만장일치로 고객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고집할 때. 워라밸이 되게 좋으시군요. 연휴도 없이 힘겹게 일하시지 않나 봐요. 네, 두 번째 대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어려워하는 상황 중에 하나죠. 첫 번째로 이제 가산세 사고가 터질 때. 소소한 가산세라면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고요. 업무량 폭증이 당연히 최고의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근데 가산세가 만약에 너무나 큰 금액이면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세무사분들이 가산세가 터질 때 그걸 대비한 또 보험 같은 것도 있잖아요. 혹시 드셨어요? 아니요. 그 가산세 보험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이게 뭔가 일반적인 보험처럼 가입한다고 해서 그냥 그 보험에서 보험금으로서 지급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공동 책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산세를 대납된다 하더라도 갚아야 되는 대출금 같은 개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금 같은 개념이다. 저는 아직 가입을 안 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세무사님은 어떠셔요? 예, 저도 큰 가산세 사고는 없었는데 예전에 조금 한번 물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꼭 줘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고객과의 그 신뢰 관계상 미리 좀 고지를 하고 좀 소액을 좀 물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신고를 할 때 신고를 누락해서 무신고나 신고를 늦게 했다든가 그러면은 저희도 도의상 이렇게 가산세를 좀 물어줘야 되는 책임도 있고 그런데 또 그게 어느 정도 보험으로 커버가 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고객분들이 아예 자료 제출을 늦게 하거나 아예 소통이 안 돼서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도 분명 있잖아요. 많죠. 그렇죠. 그럴 땐 저희가 어떻게 도의상 커버를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이런 것도 저희 책임이 더 크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신뢰랑 또 직결되는 문제라서 가산세도 만만치 않게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신고기간에 업무량 폭증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고기간에 업무량 폭증할 때 정말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부가세 때는 사실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고요. 소득세도 괜찮고 법인세 때 조금 업무량이 밀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법인이 좀 많으시구나. 네, 많기도 하고 난이도가 좀 있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법인세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두 분 다 신고 기간에는 야근이 거의 필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신고 때 야근하는 게 필수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야근이 진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전자문서화 돼서 자료를 받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신고 자료를 전달할 때도 그렇고 그냥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보내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좀 간편해졌다. 그렇죠. 작업들이 그 시간이 줄어든 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한번 정해볼까요? 가산세 사고가 터질 때 금액을 좀 정해주세요. 제일 많이 터져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많이 터져본 금액으로 말하자면은 사람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1000만 단위까지 가봤거든요. 1000만 단위? 그럼 1000만 단위로 하죠. 1000만 단위요?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당연히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터지게 되면 그 정도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도를 1000만 원으로 두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 가산세 사고가 터질 때 그리고 신고 기간에 업무량이 폭증할 때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신고 기간에 업무량이 폭증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보면 또 돈을 뭐 저희가 부담하면 또 끝나니까요. 끝나니까 이제 잊어버려야죠 그런 건 또. 그런데 신고 기간은 뭐 항상 돌아오니까 예, 복잡한 세법 개정사항 그리고 고객이 서류를 늦게 제출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첫 번째로 이제 복잡한 개정사항에 대해서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제가 먼저 말하자면 저는 사실 세법 개정이 아주 복잡하게 될 때 뭐 예를 들면은 양포세라는 말이 처음 네. 생겼던 그 시절에 기준하더라도 저는 이건 어차피 세무사의 몫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부분이 아니라 생각이 되고요. 저는 고객이 서류를 늦게 제출할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송우표 세무사님. 저 같은 경우는 고객이 서류를 늦게 제출했을 때 이거는 좀 대응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먼저 좀 답답해가지고 고객한테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좀 닥달하는 편이거든요. 네. 닥달해서 어떻게든 자료를 받아내고 뭐 기한 내에 못 끝낼 것 같으면은 찾아가서라도 받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객분들 그럼 자주 뵙는 자주 고객도 뵈고 많겠어요. 바로바로 제가 전화를 해요. 바로바로. 좀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전화해가지고 제가 같이 이제 자료 같은 거 찾아보자고 하나씩 좀 찝어가지고 이거 제출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좀 하거든요. 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고객이 서류를 늦게 제출했을 때 일단 저희는 일단 신고 넣어놓고 그치. 나중에 또 수정 신고하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세바님 어떠세요? 고객이 서류를 늦게 제출했을 때 좀 그런 상황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한 2015년 정도에 저녁 돼야지 저희한테 통화가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계속 연락이 안 되다가 거의 신고기한 다 돼가지고 밤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그때 11시까지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겨우겨우 이제 마감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죠. 맞아요. 네.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계속 기중에 그러니까 자료를 미리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난감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결정 한번 해볼까요? 복잡한 세법 개정 사항과 고객이 서류를 늦게 제출했을 때의 대결에서 첫 번째로 복잡한 세법 개정 사항.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얘기하시고 생각이 바뀐 예. 거예요? 듣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워낙에 또 고객분들이랑 소통을 잘 하시니까 고객이 서류를 늦게 제출했을 때가 많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규모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규모가 또 커지면 직원분들이 또 알아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이거 우리 랜덤인데 거의 제 생각에는 1, 2위를 다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네요. 예. 첫 번째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그리고 직원이 퇴사를 의뢰할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이현 선생님 먼저.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전화인지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상상이 괴물을 만든다고. 일단 전화 받기 전까지가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게 받을 수는 없는 전화인 건 분명하고요. 직원이 퇴사를 의뢰할 때는 그 직원분들의 억양이라든지 제스처 막 이런 것들이 딱 티가 나잖아요. 네, 개별 면담을 신청할게요. 네. 할 말이 있는데요. 따로 할 말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도 되게 힘들죠. 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또 고충이 있고 세무서에서 전화 왔을 때는 저는 딱 전화 받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어디 세무서인데 이렇게 하면 네. 예. 물론 지금까지 뭐 큰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보통 뭐 부가세 환급건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큰 건 같은 경우에 세무서에서 좀 확인 전화가 좀 올 때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저희가 어떤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세무서 연락이 오니까 좀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놀러 갔을 때 세무서 연락 오면은 너무 짜증나요. 그렇죠. 네. 제주도 놀러 갔는데 세무서 연락 오면은 그날 하루는 잡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전화 오면 잡친다. 우리는 세무서가 갑이잖아요. 기업에서 보면은 뭐 평사원이 회장님 전화 받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공손하게 받아야죠. 놀러 가서도 이렇게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받으시나요? 최소한 이렇게 노는 소리가 안 나게끔 멀찍이 떨어져서 그쵸. 조용한 그렇게 곳에서 하셔서 받아야죠. 맞아요. 네. 근데 또 막상 받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네. 많죠. 빠진 서류 다시 제출해달라는 얘기도 많고 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이거 왜 이렇게 세액을 많이 신고하셨어요? 라는 전화도 한번 그렇죠. 받아봤어요. 네. 그런 감사한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무서에서 전화 왔을 때가 이렇게 빡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두려운 상황이지. 그렇죠. 그렇죠. 빡치는 건 아니죠. 제가 성동구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성동구 세무서가 02466에 땡땡땡땡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02460 보면은 이제 무섭고 두렵고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미친 것보단 전 조금은 난감하거나 무서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직원이 퇴사를 의뢰할 때는 저희 직원분들 너무나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만 꼭 퇴사를 하실 때는 회사가 제일 힘든 상황에서 퇴사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세무사분들이 상반기가 제일 바쁜데 하반기는 다 이제 만근을 하시다가 1월 정도 되면은 슬슬 이제 퇴사를 준비하시는. 실제로 예. 많이 그러시는가요? 많이 그러죠. 네, 많이 그러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직원분들끼리 어떻게 성격이 다 바뀌었어요. 또 싸우다가 더 예민해져서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럼 저희 뭐 세무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곧 저희 자산이다 보니까 뭐 직대도 챙겨드리고 상여도 많이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나가신다 그러면 내가 이걸 과연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네. 좀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정해볼까요? 첫 번째, 세무서에서 전화 왔을 때. 두 번째로, 직원이 퇴사를 의뢰할 때. 만장일치로 직원이 퇴사를 의뢰할 때가 선택이 됐습니다. 8강 중에 이제 4강입니다. 저희가 선택했던 신고기간에 업무량 폭증할 때랑, 그리고 고객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고집할 때. 송국표 세무사님 먼저 얘기해 보실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거래처 중에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부가세 신고 기간에 아주 그냥 혼쭐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신고기간에 조사가 네, 나왔어요? 조사가 네, 7월달쯤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진짜 죽겠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조사는 잘 끝나고 신고기간 안에 다 마무리도 됐고 잘 끝났었습니다. 고객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고집할 때, 그때는 일단은 오케이. 사장님 알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대신 나중을 좀 기약을 하는 거죠. 나중에 뭐 조정료라든지 아니면 기장료를 나중에 또 올린다든지,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찌됐든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서로 주고받는 그 관계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 되면은 좀 조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선택해 볼까요? 신고기간에 업무량이 폭증할 때. 신고기간 업무량 폭증할 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 딱 눈에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리현 세무사님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저는 그 세법 개정은 그 양도세 개정이 정말 많을 때 진짜 힘들긴 했어요. 2017년부터. 네. 너무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난무하고 1년에도 막 수번씩 개정이 되면서 세법 개정이라는 게 적용 시점이 다 동일한 게 아니라 개정안 안에서도 또 적용 시점이 막 나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다 따라가는 게 정말 지옥이었거든요. 일단 그런 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직원 퇴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신고하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공황장애처럼 막 와가지고 책상에다 손을 대면은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우스를 쓰질 못해가지고요, 나중에는 터치패드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 만약에 직원까지 퇴사를 한다면 그때가 언제였어요? 개업 초기였어요. 초기. 초기인데 경험이 많지 않은데 그 대리에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일이란 게 정해진 양이 이제 얼마다라는 걸 잘 모르고서 하잖아요. 사실 일이 생각지도 못하게 막 몰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신이 육체를 또 지배할 때가 있죠. 금표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직원이 퇴사 의뢰하면은 그것도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퇴직금. 또 오래 일하신 분들일수록. 한 5년 정도 일하면 퇴직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큰 돈이 목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 양쪽으로 비청하게 되겠네요. 네, 돈이랑 그렇죠. 뭐 일이랑. 돈도 많이 나가고 업무량도 그렇고 또 직원 뽑아야 되고. 그렇죠. 네. 직원 뽑는 게 뭐 예산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진짜 직원 뽑기 너무 힘들죠. 일단은 빨리 정하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로 복잡한 세법 개정상. 저는 이거. 네. 의외인데요. 그리고 직원이 퇴사를 의뢰할 때. 자, 결승 답네요. 저도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세무사가 난감한 상황 월드컵 8강의 결승전. 신고기간의 업무량 폭증할 때랑 직원이 퇴사를 의뢰할 때. 지금 저 상상이 되거든요. 네, 이거는 뭐 순서 없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저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네. 신고기간에 업무량이 폭증할 때 직원이 퇴사를 의뢰하면 이건 정말 최악의 그러다가 붙여서 읽어야 되네요, 이거를. 그런데 세무조사까지 터져. 그러면 이제 최악으로 그쵸. 치닫는 상황이. 실제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때 업무량 폭증할 때 직원들이 또 퇴사를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럼요. 퇴사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마음에 준비를 하셨나요? 결정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저도. 네. 첫 번째로 신고기간에 업무량이 폭증할 때. 그래서 세무사가 난감한 상황 월드컵 결승전에서는
우승이 신고 기간에 업무량이 폭증할 때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가볍지가 않고 무거워졌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네. 힘들었어요. 또 닥치기 싫은 그런 주제를 또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무거워지긴 했는데요. 지금까지 세무사들이 그러니까 실무에서 겪는 난감한 혹은 빡치는 상황 8강 월드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어려운 일이다, 화를 많이 내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세무사들이 이런 고충이 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를 알리는 그런 정도로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고객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큰산세무에게 이래연 세무사, 열림세무회계사무소 이상세무사, 한범세무에게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모두 구독, 모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드텍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